미국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이 한창입니다. 수업은 악기를 가르쳐주는 음악 시간인데 수업을 진행하는 분은 학교 선생님이 아닌 세계적으로 유명한 버클리 음대 교수님이셨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수님이 왜 중학교 음악 시간에 들어왔을까요? 모든 연주곡에는 난이도라는 게 있는데 쉽게 연주할 수 있는 게 있고 악보상으로 봐도 도저히 연주가 힘든 곡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교실에서는 세계 최고의 프로 기타리스트가 연주한 고난이도의 곡을 아무렇지 않게 연주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고 잠시 뒤 결심한 듯 다른 미션곡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렸고 교수님은 소년의 연주곡에 심취해 그만 넋을 잃고 마는데요. 이곳 중학교 교실에서 소년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당 사연은 대런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길버트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자녀가 있어요.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 그리고 막내 아들인 민준이입니다. 막내 아들 이름이 한국 이름 같다고요?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준이는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 아들이죠. 물론 미국 이름이 따로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민준이라고만 부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민준이를 입양해서 길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입양 같은 건 생각지도 않았어요. 저는 원래 민준이의 부모를 알고 있었고 굉장히 가까운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저와 아내가 젊었던 시절에 살던 동네에 어느 날 민준이네 가족이 이사를 왔었습니다. 옆집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바로 통성명을 하고 왕래하게 되었죠. 민준이 가족들은 뭔가 특별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친절함과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도 사람들과 빨리 친해지는 성격이라서 민준이네와 저희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 민준이 가족은 부모와 첫째 딸, 둘째 아들 이렇게 4식구가 있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바로 민준이었죠. 민준이는 정말 귀엽고 똘똘하게 생겼었어요. 그때가 10살 정도였던 것 같네요. 저희 부부도 사이 좋기는 둘째가라면 서러웠는데 민준이 부모는 정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금실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도움을 줘도 절대 대가를 바라거나 이익을 따지는 그런 사람이 아닌 매우 순수했습니다. 민준이네가 이사온 그 시절에 저는 사업을 한다고 이것저것 정신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고 뭔가 보여주기를 원했던 속이 비어있는 철없던 시절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겉멋만 잔뜩 들어가 있었고 나 자신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면서 돈이 된다면 생각 없이 일을 벌렸던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돈을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조바심이 났었고 그게 제 자신을 자꾸 열등감과 시기 질투로 마음의 감옥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과 좋지 못한 감정은 당연히 일에 진척이 없었고 매출은 극도의 부진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었고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사업자금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무리한 대출과 실적 부진으로 인한 연체금이 발생하다 보니 돈과 관련되어서는 매번 심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돈 문제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며 어려워하자 민준이 아버지는 제가 미안해하지 않게 자금 관련해서 도와주셨고 또한 눈치가 빨라서 절대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주 고마웠는데 오히려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겠다며 언제든지 의논을 하라는 인간적인 배려심까지 보여줬어요. 한 번은 재고 파악을 잘못해 납품을 못하고 크게 손해배상할 일도 생겼지만 민준이 아버지의 도움으로 무사히 넘어갔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몇 번씩 도움을 주셨고 제가 너무 미안해하고 고마워하자 민준이 아버지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건히 잡아야 된다며 제게 마음의 힘을 주셨습니다. 제 주위 친인척 지인들에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을 때 유일하게 손을 잡아주신 너무나 고마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잊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이 가족이 차를 타고 모처럼 가족여행을 갔는데 그날따라 비가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예상하셨겠지만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뒤에서 오던 차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듣지 않는 바람에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비 때문에 앞도 잘 안 보이지 않은 노면이 미끄러워 그만 앞차를 들이받고 만 것이었죠. 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100km 이상의 속도를 내다 보니 매우 큰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사고 상황에서 보면 앞차 뒤차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1명.
기적적으로 민준이만 목숨을 건졌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사망해버렸습니다. 민준이는 세상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말이죠. 원칙대로면 민준이 일가 친척들에게 보내줬어야 되지만 그들이 민준이를 데려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살아있을 때야 서로가 친척이고 왕래를 해도 책임질 일이 생겨버리면 회피하고 싶어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민준이 아버지 친부모는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했더군요. 미국으로 오면서 일가 친인척 가족들을 아예 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저는 민준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위태했던 사업은 폐업하기 일보 직전일 정도로 어려웠고 빚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번 민준이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넘겼지만 결국에는 못 버티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인간적으로 고마움을 베풀었던 사람의 자식을 모른 척하기에는 이건 아니다 라는 양심의 소리가 가슴에서 들렸습니다. 민준이를 입양하는 것은 아내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병원 치료를 다 받은 민준이를 일단 우리 집에 데려왔고 차근차근 입양 절차를 밟았죠. 제 아내도 아이들도 원래부터 민준이를 많이 귀여워해서 다행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친부모를 생각하며 사랑으로 키웠어요. 친자식에게 쏟는 정성 못지않게요. 그 사랑에 보답이라도 하듯 민준이는 반듯하게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효자가 따로 없는 게 공부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늘 반에서 1등을 하더라고요. 민준이는 공부도 잘하지만 또 하나 뛰어난 점은 천재적 실력을 발휘하는 음악적 재능이 너무 뛰어나다는 겁니다. 특히나 기타를 다루고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민준이의 타고난 재능에 몹시 놀랍니다. 한 번만 음을 듣고 바로 카피하는 실력이며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혼자서 보고 듣고 금방 자기 테크닉으로 흡수하는 능력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혹시 민준이가 천재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많았습니다. 공부와 음악 둘 다 천재적인 실력을 보여줬고 인성마저 너무 착해서 저희 부부들은 민준이가 자기를 입양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심을 갖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몇 년 후 첫째는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했고 둘째는 고등학생, 그리고 민준이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애들은 뭐 일이 빨리 크는지 민준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너무 우울해진 거예요. 사춘기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민준이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져 그냥 넘길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진지하게 물었어요. 민준아, 요새 무슨 일이 있니? 민준이는 한참 우물쭈물 하더니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거였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 착한 민준이를.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났지만 그럴수록 민준이를 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니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 같은 거였어요. 알게 모르게 서양 사람들이 생각 외로 동양인을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이 많았거든요. 성인들도 대놓고 무시하는데 아직 사고가 정립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오죽할까요? 저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아팠어요. 그래서 어차피 미국 어디를 가도 상황은 비슷하겠지만 적어도 대놓고 동급생을 괴롭히지는 않는 학교로 보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침 민준이는 모든 성적과 학교 생활도 좋았으니 고급 사립학교로 보내기로 했죠. 저희 가족은 평범한 서민이고 갚아야 할 빚도 많았기 때문에 학비가 많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만큼 민준이를 지켜주고 싶었죠. 공부와 인성 둘 다 교육을 잘해주는 이름 있는 학교였는데 그 학교에 가서도 늘 상위권에 있었어요. 특히 학교 축제나 발표회 때 민준이가 기타를 연주하면 모든 학생들이 열광을 하고 선생님들도 그 화려하고 현란한 민준이의 엄청난 연주 실력에 감탄을 하곤 했습니다. 이름 있는 학교다 보니 종종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들을 초청해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민준이네 학교에 미국 버클리 음대 교수님이 왔다고 합니다. 민준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로는 교수님이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 되는 학생 수준의 곡을 민준이 보고 연주해봐라고 시켰답니다. 민준이는 틈틈이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 곡을 카피하고 분석을 했기에 교수님이 주는 미션은 사실 너무 쉬웠던 겁니다. 민준이를 비롯해 다른 학생들도 악기를 연주하며 서로가 치열하게 연주 실력을 보여줬는데 교수님에게 꽂히는 연주 실력은 오로지 민준이었죠. 물론 몇몇 학생들도 어느 정도 연주하는 친구가 있었지만 민준이와 비교를 하면 너무 수준 차이가 났습니다. 그만큼 민준이는 발군의 실력으로 교수님의 입을 다물게 해버렸죠.
민준이의 수준에 감탄한 교수님은 다시 일반 프로 연주자들도 힘들어하는 연주곡을 시켰는데 다른 친구들은 너무 어렵고 도전 자체를 거부하고 포기했는데 유일하게 민준이만 연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는 완벽한 연주였고 원곡보다 더 자신의 감정으로 풀어서 연주한 실력을 보고 교수님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했어요. 버클리 교수님은 민준이가 정말 마음에 쏙 들었는지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너 같은 음악 천재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구나. 음악을 더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기로 연락을 하거라. 그 교수님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미국 버클리 음대에서 아주 유명한 음악 교수였습니다. 저는 부모된 마음으로 민준이가 더 잘 되길 바라기에 망설임 없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연락했습니다. 교수님은 담담해하면서도 무척 반가워하는 목소리였죠. 교수님은 민준이를 자신의 제자로 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희 부부는 민준이를 데리고 교수님이 있는 대학으로 갔습니다. 저희 부부 민준이 그리고 교수님 네 사람이 앉아서 민준이의 천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때는 민준이가 아직 중학생이었지만 본인이 연주 작곡가 되길 원한다면 교수님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또래보다 일찍 조기 입학도 시켜준다고 했죠. 그러기 전에 민준이와 교수님의 수업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혼자 보낼 수 없어서 저도 따라가서 같이 들었는데 집중하려고 해봐도 잠만 쏟아지더군요. 무슨 소리인지 음표만 봐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준이가 잘 듣고 있는지 지켜보기만 했는데 눈빛이 참 또랑또랑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이런 집중하는 모습이었구나 싶었어요. 이 어린 것이 힘든 일을 몇 번이나 당했는데도 잘 커줘서 아주 고맙기도 하고 하늘의 별이 된 민준이의 친부모가 이렇게 잘 성장한 민준이를 보면 얼마나 뿌듯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죠. 몇 번 수업을 들어보고 민준이는 교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교수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오기도 해서 우리 가족과 돈독한 사이가 다 됐죠. 그 덕분에 민준이는 고등학교부터 명문고에 진학하게 됐고 작곡과 연주에 관해서 자기 나름의 컬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이렇게 머리가 비상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주변에서도 본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민준이의 친부모님이 아주 똑똑했고 무엇보다 감수성이 매우 뛰어나서 저와 대화를 할 때도 감정 표현이 남달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도했을 때 민준이 아버지가 도움을 주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머리 좋은 것과 음악적 유전인지 아니면 타고나는 것인지 모르나 요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국 문화와 케이팝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특히 한국인들이요. 작년에는 모든 빌보드 차트 음악 순위 콘서트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접해보고 싶어하는 현상을 볼 때 어쩌면 민준이는 타고난 한국인의 끼와 머리를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대학 시절 내내 장학금을 꼬박꼬박 챙겨받으면서 저희 가족의 자랑이 되었죠. 교수님은 민준이가 대학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음대 교수가 되기를 원했지만 민준이는 전혀 예상 밖으로 다른 진로를 선택했습니다. 공부머리와 천재적인 음악적 감성으로 틈틈이 자작곡을 했었던 민준이는 유명 가수들에게 자신의 곡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민준이의 뛰어난 천재적 음악적 재능의 곡이 금방 프로 가수들에게 소문이 나버렸고 서로 민준이의 곡을 받아서 음반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엄청난 작곡비도 받고 저작권료도 민준이에게 있었기 때문에 민준이는 금방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고 3년 만에 민준이는 저희 가족이 평생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민준이의 곡은 너무나 뛰어났고 훌륭해서 이름 좀 있다 하는 뮤지션들이 민준이의 곡만 나오기를 바라는 현상이 음악계 전체로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죠. 민준이가 중학교에 다니다가 인종차별 괴롭힘 때문에 전학을 갔었잖아요. 그때 민준이와 같이 중학교에 다녔던 학생 중 많은 아이가 여전히 동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직업이 없거나 겨우 동네 마트 아르바이트나 하며 시급을 받으며 몸쓰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준이를 괴롭혔던 아이 중 민준이처럼 성공한 사람이 없었죠. 저희는 민준이 덕분에 항상 빚에 쪼들리고 힘들었는데 민준이가 모든 빚을 청산해 주었고 돈으로부터 걱정이 없이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주거 환경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집도 크고 깨끗한 곳으로 살게 해주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부 앞으로 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평생 먹고 살아도 돈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재산을 가지게 되었을 무렵, 민준이는 그때서야 산과 강이 보이는 경치 좋은 곳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만들고 동물들과 전원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민준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영혼으로 만든 곡들이 살아가면서 힘들 때 위안이 되는 그런 곡을 만들고 싶다고 하고 앞으로 그렇게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쩌면 민준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전에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먼저 갚기로 했던 거죠. 우리 가족을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만들어두고 그 다음 진정 원하는 일을 선택한 민준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도네요. 우리 가족은 부유해졌다고 해서 이전과 다른 생활을 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갔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동물들과 즐겁게 생활하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 곡을 만들곤 합니다. 여전히 유명 뮤지션들은 민준이가 있는 시골로 와서 곡을 받고 싶어 했고 민준이는 차분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들이죠? 지켜보는 저는 민준이가 어디까지 성장하는지 무척 궁금하고 즐겁답니다. 지금까지 음악 천재 민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